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여러분들 시조하고 있네요. 그쵸? 지난 시간인가요? 네, 시조하고 있고. 자, 혹시 몰라서 제가 다시 한 번만 잔소리 겸 얘기를 하는데, 시조는, 그러니까 고전 작품은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 종류들은 해석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정말 필수의 필수. 뭐 내신, 모의고사, 고3 때까지 끌고 가야 하는 정말 필수의 필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석을 그냥 완벽하게 줄줄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너희가 고생하는 거야. 고생하지 말라고. 결국은 여러분들한테는 너무나 필요한 엑기스 작품들을 모아서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는 거니까 열심히 들을 거죠? 여러분, 배지국어학원의 여러분들 전 믿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기 전에 학습법, 재학습법 다시 한번 설명하면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해석을 처음이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고어를 좀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써줘. 입으로만 불러주면 너희가 잘 못 알아서 올 거잖아. 그래서 써줄 건데 중요한 건 그걸 여러분들이 쓰셔야 된다. 여러분들 교재에 원문이 있어요. 그 아래에다가 저처럼 따라 쓰세요. 똑같이. 쓰고 제가 필기하면 그 밑에다 똑같이 필기를 하고. 무슨 말인지 알지? 자, 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1차적인 표면 해석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저희 첫 장부터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 37페이지예요. 마음이 어린 훈이, 마음이 어려요? 나이가 어린 게 아니고 일 것 같지만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이따가 제가 필기 한 번 더 해드릴 거예요. 고어로 어리다는 어리석다입니다. 이거 외워야 되는 단어거든. 그래서 해석을 쓰면 마음이 어리다가는 마음이 어리석다니까 어리석으니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어리다, 나이가 어리다의 개념의 어리다 아니야. 고어로. 어리석으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이 다 어리다. 어리다가 무슨 뜻이라고 얘들아? 그렇지. 어리석다지요. 역시 하나를 배우면 하나는 반드시 알아. 이게 우리 배지 국어학원의 특징. 하지만 둘을 배우면 넷을 알 겁니다. 선생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잘한다는 뜻이야. 자, 어쨌든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두 번째, 만중운산의 언해님 오랜만한. 자, 만중운산을 해석을 조금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볼게. 일만 만자거든요. 그러니까 1만 개, 예, 중첩됐다의 중이에요. 그러니까 1만 개가 중첩되어 있는 운산, 구름 운자입니다. 구름이 중첩되어 있는 산. 사실 구름이 막 겹겹이 막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왜냐면 너무나 깊은 산이니까. 깊은 산일수록 구름이 눈앞에서 막 겹겹이 쌓여 있거든. 그런데 사실 만겹은 좀 심하다. 그치?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는 이따 말하겠지만 조금 과장됐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건 그냥 그런 어휘, 아주 깊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깊은 산 해도 틀리진 않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은 가장 기초, 그러니까 가장 기본 베이스로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될 때라서 제가 이걸 그대로 해석해서 쓸게요. 만겹 그러기엔 좀 그러니까 겹겹이라고 쓸게요. 자, 겹겹 구름이 덮여 있는, 그러니까 겹겹이 쌓여 있는 산에, 그러니까 아주 깊은 산이라는 뜻이겠죠. 어느 님, 그러니까 어느 님이 오리만한, 오겠느냐마는, 뭐 오시겠느냐마는 이라고 뭐 매번 얘기하지만 존칭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사실은 이게 고어를 해석하는 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오겠느냐마는. 지난 잎 분한 바람에, 읽기로는 이렇게 읽지만 지난 잎 부는 바람, 그러니까 지는 잎, 떨어지는 잎이란 뜻이겠죠. 부는 바람에. 사실 얘들아, 이거 어디선가 본 듯한 표현이죠. 지난 시간에 내가 너무 중요해. 별표까지 해준 거 기억하지? 그리고 이거 요런 표현 잘 물어봐. 요런 표현이 있는 다 시조들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조에도 있을걸? 이라고 제가 운을 떼어놨던 표현이죠. 기억하지? 이따가 다시 합니다. 부는 바람에 행여 긴가 하노라. 행여라고 하는 건 혹시라도 긴가, 그인가,
그인가? 여기서의 그는 그러니까 님이요. 그인가 하노라 라고 써도 되고 좀 더 풀어서 그인가 하는구나 해도 됩니다. 됐지? 해석은 어찌됐든 뒤에 부분 해석은 조금 자연스럽게 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처음 보는 고어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시조를 처음 한다고 내가 생각하지는 않아. 물론 섞여 있겠죠. 저 중학교 때 많이 배워왔어요 학생들도 있고 정말 사실 정말 저는 처음이에요. 이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게 무엇이 됐던 어쨌든 고등의 첫 스타트잖아. 이때 좀 정확하게 배울 필요가 있고 그래 놔야 다른 시조를 읽을 때, 다른 가사들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해석을 써주기까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읽어보는 연습, 해석을 쓰는 연습을 스스로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쉽든 어렵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시조를 봐도 줄줄줄 읽고 아 대충 이런 뜻이야 라가 나오는 거거든. 왜냐? 필수의 필수가 중요하지만 반드시 필수 작품이 수능에 나오려는 보장이 요즘은 없어요. 알고 있지? 낯선 작품들 정말 가슴 아픈 낯선 작품들이 고전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하셔야 됩니다. 자, 됐지? 자, 1차적인 해석은 이러고요. 내용 해석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내가 마음이 이제 이미 어리석어졌어요. 이제 알고 있잖아, 얘들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면 눈이 먼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잖아. 아무것도 안 보여 얘들아. 뭐 이성적인 거 그런 거 없어. 그런 의미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다 어리석네. 자, 얼마나 어리석냐면 자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게. 겹겹이 구름이 쌓여 있는 이 산에, 즉 화자가 그렇게 깊은 산에 들어와 있는 거지. 그런 이 깊은 산 속에 어느 님이 이렇게 쉽게 찾아올 수 있겠어? 그러기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럴 리가 없지. 그럴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는 잎 부는 바람에 지난 시간에 배웠죠? 바람에게 잎이 떨어지면 누구라도 발자국으로 착각하기 쉽지 않은데 님이 오는 소리로 착각하는 거죠. 누가 오나? 혹시 님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여 님인가? 라고 착각할 정도로 사실은 어리석은 거지. 누가 생각해도 그러기 쉽지 않아. 그런데 그럴 정도로 어리석어졌다는 건 그 정도로 내가 애타게 임을 그리워하고 기다린다는 뜻이겠죠. 그런 마음을 말하고 싶은 시조가 바로 내면적인 해석인 겁니다. 됐죠? 자, 조금 더 내용 정리 제가 들어갈게요. 자, 아까 했어 얘들아. 요거 기억하자. 요거 어리석으니 기본형 써드려요. 기본형 어리다가 고어로는 어리석다야 이 정도는 얘들아. 제가 어휘지만 빨간색으로 별표를 해드리는 건 어쨌든 이 정도는 이 단어는 외워야 한다. 반드시 외우세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다 어린데 자 어느 정도 어리냐면 자 밑에요. 겹겹 구름이 쌓여 있는 산 그러니까 되게 깊은 산이죠. 쉽게 얘기하고 싶은 건 깊은 산이야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만 그래서 님과 만나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인과의 거리감을 아주 물씬 느껴지죠. 아주 그냥 첩첩이 구름이 쌓여 있어서 나는 멀리 여기 와 있어. 이런 거리감도 되고요. 그리고 님과 만날 수 없게 하는 장애물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거 여러분들이 쓰실 겁니다. 저 안 써요. 하지만 겹겹이 만겹까지 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깊은 산일까? 그 조금 과장됐다. 그렇지. 과장됐을 때 우리 표현법 뭐라고 한다고? 쉽잖아. 과장법이 쓰였습니다. 라고 할 거고요. 여기다가 과장법 쓰셔야만 여러분들 페널티가 통과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자, 쓰셔야 돼요. 어느 님이 오겠느냐마는 지는 잎 부는 바람에. 자, 요거.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저 중요해서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요거 꼭 기억해. 임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게 임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소재 정도로 쓸까요? 소재인데 사실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보셨습니까? 표현이 어색한 거? 잎이 지고 바람이 부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부는 바람에 지는 잎이죠. 맞지? 바람이 불어서 잎이 지는 거잖아. 순서가 좀 바뀌었네. 우리 순서 바뀌었을 때 도치법이 쓰였습니다 하는 거 알고 있는 거지? 요거까지.
해서 요거는 자주 나오는 표현법이니까 다른 작품하고도 연계될 수 있으니 기억하고, 왜 임으로 착각하게 만든 소재인지는 해석에서 나왔죠. 그리고 요거 도치법 쓰였습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하나만 더 써드리자면 요 부분이 얘들아, 요 부분이 자신이 어리석다라고 말한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내가 왜 어리석냐면 내 하는 일이 내가 이렇다 요즘? 아니 내가 얼마나 사람이 바보가 됐는지, 아니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님이 착각해. 여기 올 수가 없는데,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주제는 지난 시간에도 했어요. 사실은 했지만 인물 이렇게 아주 사랑하고 그런데 이제 같이 있지 않고 이별한 상태에서 그리고 떨어져 있어서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이러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쓰면 된다고 그랬어. 어떻게 쓰면 된다고? 임에 대한 그리움 쓰시면 됩니다. 쓰실 수 있어요? 어디다 쓰는지 알지? 나 이제부터 안 써주려고. 여러분들 밑에 이것은 핵심이다 해서 박스에 있는 거 보이죠? 혹시라도 첫 수업인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이것은 핵심이다 보이시죠? 거기 맨 위에다가 주제 쓰시고, 그리고 칸이 남잖아. 거기다가 초, 중, 종이라고 써서 한 줄씩 이 해서 한 번 더 써오는 게 과제인 겁니다. 요거 안 쓰면 페널티 얘들아. 저 몰랐어요 하면 페널티. 왜냐면 수업을 안 들었다는 소리니까. 됐지? 자, 여기 공간 있나? 자, 여기다 써드릴게요. 여기다. 주제. 아직까지는 써줘. 임에 대한 아주 절절하지요. 임에 대한 그리운 마음 절절합니다. 자, 두 번째. 요거 지우고 얘들아. 두 번째 작품 들어갈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우고 왔습니다. 저 두 번째 작품 들어갈게요. 그 다음 장입니다. 하루에 2편씩 하는 거. 자, 이화우 흩뿌릴제. 자, 저 읽는 거 보셨습니까? 흩뿌릴제, 흩뿌릴제, 흩뿌릴때 막 이렇게 흩뿌리다, 흩터지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 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 이화라는 단어요. 이따 다시 한번 또 얘기하겠지만 이화 정도는 외워야 되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건 외워야 돼 라고 한 단어는 외워줘야 돼 얘들아. 지금 해석도 외우고 있잖아. 자, 이화는 백꽃이란 뜻이고 정말 온갖 고전 시가 작품에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두면 편하겠지? 자, 백꽃이야. 자, 이화 우 흩뿌릴제. 우는 비우자. 그러니까 백꽃비라고 제가 우선은 쓰겠습니다만 요거 이따 다시 설명 들어갈 거예요. 자, 우선 백꽃비가 흩뿌리다, 뭐 흩날리다 라고 정도로 해석을 할까요? 흩날릴 제는 때라는 뜻이에요. 때라는 뜻. 흩날릴 때 울며 잡고 이별한 님. 그대로 해석 들어가 볼까요? 자, 울며 잡고 이별한 님이죠. 백꽃은 얘들아 중요한 거야. 백꽃이라는 단어, 이화가 백꽃이야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주 질문이 될 겁니다. 계절이 언제야를 질문을 할 건데 백꽃은 봄까지 외워두시면 너무 좋아요. 자, 그러니까 봄에요. 봄에 정말 어떡해 이러면서 울면서 헤어졌어요. 님과 헤어졌어. 그런데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난가. 추풍 그대로 해석 들어갑니다. 가을바람에 낙엽, 지는 잎이죠. 가을바람에 지는 잎이라는 건 이제 가을이 됐는데 그때 지도 날 생각할까? 라고 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지. 내가 이렇게 미친 듯이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그리워서 또 있고, 지금 가을인데 아직까지도 이별한 상태구나. 또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네요. 됐죠? 우선 1차 해석 들어갈게요. 추풍낙엽 좀 리얼하게 쓸게요. 가을 바람에 지는 잎에 저도, 여기서 이 지도 우리 보통 지가 라고 상대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 있잖아. 그러니 여기에서의 저도는 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날 생각할까? 생각하기는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리의 외로운 꿈만. 자, 천리의 외로운 꿈 단어 보이고 계시죠? 된소리 발음하는 거 보이지? 꿈만. 얘들아 이거 나 지우기 싫어. 그냥 쓸게. 그냥 써도 되지? 꿈에만 쓰면 안 돼. 요거 지우고 꿈만,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는구나.
중요한 내용 너무 많아서 집중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작품은요. 내용은 되게 간단하거든. 그러니까 이와 웃부르지 봄에, 아까 선생님 봄이라고 했으니까 봄에 울며 자꾸 막 이별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가을이 돼도 여전히 만나지 못하고 이별한 상태야. 나는 정말 이렇게 미치도록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리운데 그 사람도, 지도, 저도, 그도 나를 생각하기는 할까? 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외로운 꿈, 여기서 말하는 외로운 꿈은 혼자 있어서 외롭고 님이 보고 싶어서 외로운 그 꿈만 천리나 떨어져 있는 우리의 사이에 천리나 떨어져 있는 이 상황에 그렇게 꿈만 오락가락한다는 건 꿈만 꾸고 있는 거죠. 직접 가거나 만나거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님이 그리웠으면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일대 주제 뭐라고 얘들아? 그렇지. 주제 매번 내가 얘기했잖아. 님과 이별했어요? 그래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고 싶어요? 뭐 슬퍼요? 이러면 무조건 임에 대한 그리움 쓰면 된다는 거. 이거 써줘야 돼? 안 써줄 거야. 여러분은 쓸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이것은 핵심이다. 맨 위쪽에다가 주제, 점, 임에 대한 그리움. 이거 안 쓰면 페널티. 됐지? 꼭 쓰고 해석 이따가 다시 한번 써. 자,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너무나 초장과 중장이 되게 유사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뭐가 유사한 표현이냐면 중요해서 저 빨간색 배꽃비가 흩날리면서 떨어졌죠. 그러니까 배꽃이 이게 이따가도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비와 함께 떨어지든 배꽃이 마치 비처럼 떨어지듯 어쨌든 막 흩날리면서 떨어지는 봄이야 라는 걸 알 수 있죠. 봄이라면 봄을 나타내는 배꽃비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막 흩날리면서 떨어져요. 우리 무언가 아래로 떨어지면 위로 올라가면 상승적 이미지, 아래로 내려가면 하강적 이미지 굉장히 쉬운데 현대시에서도 고전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씁니다. 하강적 이미지가 쓰였어요. 다시 할게. 그러다가 다시 할게. 여기도 할게. 어머, 가을바람에 지는 잎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을이 됐네요. 역시 가을 바람에 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계절적 표현을 드러내는 배경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요. 역시 지는 잎이 져요, 지다, 떨어지다 이니까 하강적 이미지도 쓰였네요. 자, 보이니 얘들아? 되게 유사하잖아. 자, 초장과 중장 유사한 표현을 같이 쓰면서 정확하게 봄에도 그리고 가을인 지금도 이별한 상태를 나타내는 아주 잘 짜여진 시예요. 내가 좋아하는 시이기도 하고 어쨌든 잘 짜여졌고 하나를 더 적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표현법이라서 제가 파란색을 쓰는데 어쨌든 표현 쓰면 여기서 여기까지 봄에서 가을이 명확하잖아. 어쨌든 시간이 아침에서 점심에서 저녁이든 아니면 뭐 봄 이렇게 가을이든 정확하게 시간이 흐름이 보여요? 이럴 때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야. 명확하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가 있어요. 요거 중요한 거. 자, 천리라는 표현이 실제로 님과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우연의 우연이다라면 님과 내가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 재봤더니 정말 딱 한치 오차도 없이 딱 천리야. 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굳이 뭐 나는 뭐 100만 개 좋아해. 막 이런 표현처럼 시에서 나오는 수치는 사실은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야. 즉 천리라고 하는 거리는 실질적인 거리라기보다 님과 나하고 이만큼 떨어져 있어 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은 인과의 거리감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즉 어떤 거리감? 정서적인 거리감, 감정적인 거리감. 이거 시에서도 했던 거잖아 얘들아. 현대시에서도. 이런 표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거리감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 꿈만 꿔요 라는 뜻이에요. 자, 주제 뭐라고? 임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그거 쓰셨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는 아닌데 질문을 한다면, 이게 만약 내신에 나와서 질문을 한다면 어우, 질문할 게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꼭 체크하시고, 사실 요거를 하는 선생님이 있고 안 하는 선생님이 있어서 제가 이제 살짝 갈등은 했지만, 그래도 우리 배지 학원 아이들은 요거까지는 해두자라는 마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배꼽비가, 저기 있는 배꼽비가 흩날리듯 떨어지는 게 저 이쪽에다 좀 쓰겠습니다. 자, 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눠 써볼게. 아까 얘기했어. 배꽃비라고 하는 건 배꽃하고, 그리고 봄비, 봄에 비 자주 오잖아. 배꽃이 있는데 봄비 때문에 해서 배꽃비, 배꽃과 비요. 같이 이렇게 떨어져요. 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배꽃과 비가 합쳐진, 배꽃도 떨어지고 비도 떨어지고, 그럼 배꽃 비가 떨어집니다 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지만, 배꽃 같은 비가요 라는, 그러니까 비처럼 내리는 배꽃이요. 저 지금 앞에 거 잘못 표현한 거 애들 오해하지 마. 그러니까 막 배꽃이 떨어지는데 비 같아요. 비가 후두후두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비처럼 내리는, 여기다 써드릴게요. 비처럼 내리는 배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다른 작품에서, 현대시에서 뭐 배우게, 또 유사한 표현을 배우게 될 텐데, 요거는 사실은 질문하는 선생님이 있고 질문하지 않는 선생님, 요거는 좀 갈리는 케이스가 있어서 뭐 내신의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 체크해서 또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조금 난이도 높게 제가 요거까지 해드렸어요. 자, 보이지 얘들아? 의미는 다른 거야.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다. 요거까지 체크하겠습니다.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갔나? 자, 어찌됐든 이 작품을 마무리하고요. 자, 여기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작품 가지고 우리 재밌게 열심히 수업을 하자.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